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규모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어서 상당히 저렴한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분양을 하는 신도시 물량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추첨제 물량도 많이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량은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524세대인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 403호하고 또 국민주택 1121호를 공급을 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순차제로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5층 총 17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97제곱미터 400세대하고 142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3개의 세대가 있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121세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의 국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이제 2028년 6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2027년도를 넘어서 입주를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 보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인 화성시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20% 그리고 기타 지역 해가지고 수도권 거주자가 50%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 신청을 해서 1순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 지역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그리고 기타 지역 20% 수도권 5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3년 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공급 접수일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9일이고요. 그리고 1순위 접수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같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5월 21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두 곳 중에 한 곳을 청약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동탄 신도시가 있죠.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동탄역 일대의 시범 아파트 단지들이 우선해서 가격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아파트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호수공원의 뷰가 가능한 아파트들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트램 2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램을 통해 가지고 동탄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역하고 거리는 멀지만 동탄 호수공원하고 인접하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용인 쪽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직주 근접이 동탄뿐만 아니라 용인의 반도체 업체하고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일대의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용인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주 근접을 통해서 집가 상승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화성 동탄 이신도시의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저렴한 아파트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개발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고 또 푸르지오에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공사도 잘 지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가격일 건데요.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33평 분양가는 5억 8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또 37평형의 분양 가격은 6억 7천만 원 정도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주변의 시세하고 살펴본다면 동탄 호수공원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부영 5단지 같은 경우에는 8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1,700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이제 인접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바로 위에 있는 6단지 같은 경우에 8년차가 된 부영 6단지 아파트는 33평 실거래 가격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6단지와 5단지하고 동탄 호수공원의 인접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2028년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단지와 6단지하고 가격 차이가 저렴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그런 저렴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입주 일자가 2024년 6월에 이제 입주를 했던 동탄 레이크파크 아파트 청약 자연앤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아파트였는데 32평형의 분양 가격이 4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분양 가격이 굉장히 좀 1억 원 넘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동탄 레이크파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나 저렴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레이크파크와 비교를 한다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좀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2028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10년 차 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이제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게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저가의 아파트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제가 직접 다녀왔던 바닥의 아파트들 어디에 있는지 또 신도시 경매 물건 중에 어느 곳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또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있는지 탄핵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저의 생각들을 과감없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는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대1로 저한테 상담도 받고 현장 답사도 같이 다니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조경도 잘 하고요. 평면도도 잘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티하우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경로당도 있고요. 또 카페라든가 또 주민 회의실, 멀티룸, 독서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코인 세탁실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어린이집 1층에 있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지하 1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골프클럽도 있고 스크린 골프, GX룸 같은 것들도 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84A 타입 677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침실이 모두 3개이지만 알파룸 공간이 있어서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문도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외부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 구성은 상당히 잘 빠진 구성으로 보여지네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 316세대이고요. 여기도 이제 4베이의 판상형의 구조,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발코니가 이제 위쪽으로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잘 나 있고요. 또 현관 같은 경우에 진입을 했을 때 이제 팬트리 공간 별도로 있고 주방 옆에 또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A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알파룸이 없지만 이 팬트리 공간을 넣어 주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 14개의 세대이고요. 4베이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대부분 판상형의 구조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의 구성 같고요. 이제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팬트리를 넣어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는데 오픈 발코니가 이제 안방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는 114개의 세대로 되어 있고요. 2베이 타워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가족실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 이런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이 안 됩니다. 주방과 거실에 맞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가족실에 창문을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거실하고 맞통풍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구조를 생각해서 잘 뺀 것으로 보여지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이 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실 옆에 드레스룸도 작지 않는 구조이고요. 또 욕실 같은 경우에 2개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타워형 구조 치고는 상당히 잘 빠진 구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좁지 않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참고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 A타입 같은 경우에 386개의 세대이고요. 4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이면서 침실 1, 2, 3에 침실 4까지 알파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상당히 넓습니다. 드레스룸 상당히 넓고 파우더룸, 창문까지 잘 나 있는 구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97 A타입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97 B타입 같은 경우에 14개의 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방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3개에 알파룸의 공간 침실 4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픈 발코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잘 빠진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대체적으로 프루지오에서 평면을 상당히 잘 뽑았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142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이고요. 여기 보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방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 모두 주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실과 안방 해가지고 조금 작은 24평형, 20평형 정도의 공간 구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테라스가 2개가 이제 형성이 왼쪽에 되어 있고, 오른쪽에 또 테라스가 추가적으로 3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침실 1과 침실 4 지어서 한번 보면은 침실 1과 침실 4의 드레스룸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이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이 이제 또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리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전용 면적에 맞춰가지고 납입 금액, 예치금을 미리 선납하면 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50%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추첨제를 노리셔서 당첨 확률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신청 방법도 한번 살펴보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청약 신청을 누릴 수가 있고요. 수도권에 거주한 분들 모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 납입 금액 12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 중에 이제 청약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이 선납이 된 그런 저축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납입 금액이 많아야 되고, 이제 20%의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타입을 보면은 A, B, C, D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모두 다 평면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면 구성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신도시에 또 프루지오라고 하는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분양 물량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펜트하우스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세대 분리가 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첨이 되신다면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신도시 대비 분양 가격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면 좀 관심 갖고 볼만한 청약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청약의 물량들,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저평가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